세 번째 강의로 구매 자재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이게 서프라이 체인 쪽으로 들어갑니다. 저번 시간에 강의한 내용은 고객의 주문 정보를 등록하는 내용이고, 거꾸로 저희 쪽에서 주문받은 것에 대해서 원자재 매입을 위해서 매입체에다가 발주를 내리는 행위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영업 구매에 구매 발주 등록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주문 정보와 똑같은 패턴으로 하단에는 저희 쪽에 당회사, 저희 회사의 내용이 들어가고 우리가 매입하려는 품목에 대해서 등록하는 부분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한번 신규로 하나 등록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발주 담당자는 우리가 매입을 할 때 우리 구매 담당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입처를 등록을 하게 됩니다. 내가 삼성전자에다가 물건을 뭔가 사겠다,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하고, 실제 결제 조건은 현금 결제로 해가지고 이렇게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은 처음 상태에서 여기에 삼성전자에 우리 담당자가 현금 결제로 물건을 사는데 현재는 준비 중인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식으로 추가를 누르면 품목 쪽으로 태입해가지고 해당 품목이 이렇게 원자재가 되게 됩니다. 지금 원자재가 한 품목에 있어서 한개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발주는 500개를 씁니다. 5000개를 쓴다. 단가는 12,000원짜리를 쓴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그리고 납기는 11월 28일 날 보내달라,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태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삼성전자에 이 품목을 5,000개를 발주를 내고 11월 28일 날 납기를 해달라,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초 상태는 발주가 준비 중인 상태가 되는데, 여기 발주 승인권자가 여기 상단에 보면은 발주 승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발주 승인의 지위가 무엇이냐면은 발주 승인 하나 나타납니다. 이 발주에 대해서 물건이 들어와도 괜찮다 하고 승인을 해주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담당자는 발주서 발행에 가서 조금 전에 발주를 내린 걸 보였습니다. 삼성전자에 5,000개를 사달라, 이렇게 했을 때 발주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여기 발주서 발행을 하면 저희 회사의 삼성전자에 요 품목을 금액에만 납기를 언제까지 보내주세요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자동적으로 바코드 라벨도 같이 발행하여 입고가 될 때 요 라벨을 이용해 가지고 자동으로 입고를, 바코드 리딩이 아닌 입고를 할 수 있게 발주를 내고 있습니다. 발주서를 기업에 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구매 발주 현황인데, 요 조회 프로그램에 보시면 이렇게 탭이 요두 개가 있습니다. 발주소. 그리고 요거는 준비 중인 상태만 보겠다, 체크박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전문용어로 준비 중인 상태로 승인이 난 걸 다 보겠다, 입고 중인 걸 보겠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 조건을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주 실적은 실제 물건이 들어왔을 때 이 발주를 내린 것에 대해서 어떤 그래미셋에 며칠날 들어왔는지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주를 내리면 시간이 지나면 기업에서 물건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물건을 가져오고 예상에서 지내서 보였습니다. 그래미셋 등록 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코드를 리딩해서 읽을 수도 있고 강제로 건바이 건으로 이 그래미셋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미셋이라는 것이 우리가 발주를 낸 것에 대해서 매입체에서 세금계산서랑 그래미셋을 발행해서 저희 쪽에 가져오게 됩니다. 당회사로. 그런 경우에 우리가 물건을 받았다 결산을 하기 위해서 등록하는 행위입니다. 한번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발주를 내리는 품목이 좀 나타납니다. 그런데 5,000개를 잔량이 남으면 뜻이 분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내가 5,000개를 입고를 받았다, 이렇게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삼성전자에서 5,000개를 이 그래미셋 자동으로 생기면서 납품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발주 현황에 보면 구매 실적에 이렇게 검색을 하면 입고 주문이 좀 되어 있겠죠. 이렇게 29월 1월 21일 공공해가지고 자동 그래미셋 번호가 발행이 되면서 요 물건이 납품이 되었다는 걸 보고 있습니다. 5,000개를. 구매단가 조정은 어떤 의미냐면, 저희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실제 우리가 발주를 5,000개를 내고 12,000원 주기로 했는데
나중에 내고 다시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원칙적이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에 발주와 발주 금액이나 입고 금액을 조정하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5,000원, 12,000원 주기로 했는데 형편이 안 돼서 10,000원밖에 못 주겠다. 이게 사실 좋은 행위는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 단가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지금 수기로 등록하셨는데 발주를 내릴 때 그 발주서에 나타나는 바코드 명세서가 있습니다. 바코드 라벨 종류를 보시는데 그 라벨을 활용해 가지고 등록을 누르고 지금은 제가 할 수 없지만 바코드 라벨이 없어서 여기에다가 리딩을 하면 자동으로 동일하게 거래 명세서 수기 등록과 같은 행위를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고 현황은 실제 거래 명세서 접수돼야 되는 행위입니다. 이게 입고 현황은 세 가지 탭이 있는데 일자로 입고 현황은 이 날짜에서 이 날짜 사이에 우리가 물건을 받은 어떤 발주를 해서 물건이 거래명세서에서 들어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래처를 매입하는 회계에서 가지고 총 계정 문자가 똑같은 겁니다. 각 거래처별로 이 기간 내에 총 입고가 얼마나 되었다. 사실 저희가 이 업체에 결산 때 매입 계산서를 발행한 건 동일한 금액이 됩니다. 부가세까지 합쳐가지고 금액이 계산이 됩니다. 이게 이제 부가세가 빵이 되어 있는데 이 업체는 영세라는 이야기입니다. 거래처 등록에 영세 부가세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영세의 경우에 빵이 됩니다. 수출 품에 대해서 영세가 많습니다. 그리고 거래처별 매입 일자별은 회계에서 가지고 그 보조원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날짜에서 날짜까지 어떤 업체에 어떤 일자별로 물건이 몇 개 들어오고 총 얼마가 들어왔다. 여기 회계로 전표를 이전할 때 이 두 가지를 보통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회계에서 말하는 총계정원장과 보조원장 역할을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별 구매계획 수립부터 자재수 계획, 비유행 연동, 생산 계획과 연동되는 부분인데 이 컨셉만 약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은 제품을 구매를 할 때 외자인 경우 또는 내자인 경우 4개월 포캐스팅하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 4개월 포캐스팅하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구매 예산을 편성하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샘플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제품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품에 1월달에 2,000개를 받고 2월달에 2,000개를 받고 3월달에 3,000개 4월달에 4,000개라는 구매계획을 일단 먼저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제품의 다른 제품도 마찬가지로 1월달에 2,000개 이렇게 데이터를 구매 플랜을 잡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4,000개, 5,000개 이렇게 구매 플랜을 하고 난 뒤에 실제 요 풀력 제품에 대해서 실행이라는 작업을 하면 4, 5개월 자재 포캐스팅 자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시스템 구축할 때 설명을 따로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샘플로 보신다고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 해당 이 제품, 생산 계획 품목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실제 비효율상에서 등록되어 있는 자재에 대한 소비량이 여기 한 개, 뭐 두 개면 두 개 이렇게 돼가지고 자동으로 여기 우리의 회사의 재고, 전산재고입니다. 이걸 안전 재고, 발주 내가 아직 입고되지 않는 수량을 총 필요 수량에서 실소량을 계산을 해서 이거는 이번 달에 발주를 내야 된다. 이렇게 자동으로 발주서를 발행하게 해주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아이템한테 총 14,000개를 발주를 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비효율과 발주를 서로 연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 발주가 발생해야 됩니다. 이상으로 구매 업무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관리 시스템을 들어가겠습니다.